청소나 잘하세요. 평소처럼 걸레를 쥔 손에 던져진 비웃음.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경비 아저씨가 곧 학교의 운명을 뒤흔들 인물이라는 것을. 오전 7시 20분, 시골 고등학교 3층 복도. 경비 아저씨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대걸레를 밀고 있습니다. 왁스 냄새가 복도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복도 끝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어폰을 낀 채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살짝 까딱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마치 그가 복도의 소화전이나 게시판처럼 원래부터 거기 있던 사물인 것처럼. 야, 조심해! 한 남학생이 친구와 장난치다가 복도를 달려갑니다. 방금 경비 아저씨가 닦은 바닥, 운동화 밑창의 진흙이 그대로 찍힙니다. 아, 죄송해요. 학생은 그렇게 말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적십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5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걸레를 쥔 그 손. 한때 분필 대신 논문을 쓰던 손입니다. 칠판 대신 연구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던 손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여학생 하나가 교과서를 떨어뜨립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경비 아저씨가 걸레를 내려놓고 책을 주워줍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여학생이 책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경비 아저씨의 얼굴에도 잠시 번집니다. 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렴. 네. 여학생이 교실로 뛰어갑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듭니다. 8시 10분, 1교시가 시작됩니다. 경비 아저씨는 복도 청소를 마치고 3학년 교실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칠판이 보입니다. 김 선생님의 물리 수업입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이 가득합니다. 경비 아저씨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칠판에 고정됩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부호가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웁니다. 이제 그런 건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복도 끝 창문가에 섭니다. 운동장이 내려다 보입니다.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을 차고 웃고 뛰어다닙니다. 경비 아저씨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집힙니다. 55세. 이곳에서 5년째입니다. 명찰을 내려다봅니다. 박준혁. 한때 국제학술지에 논문 20편을 실은 그 이름. 해외 유명 연구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던 그 이름.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 이름을 읽지 않습니다. 명찰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도.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한 학생이 복도에 우유팩을 떨어뜨립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손에서 그냥 놓아버린 것입니다. 안 해. 박준혁은 허리를 굽힙니다. 우유팩을 줍습니다. 학생은 이미 친구들과 웃으며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2층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참에서 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수업 진짜 대단하더라. 서울대 출신은 역시 다르네. 그러게. 우리 학교에 그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박준혁은 그들을 지나칩니다. 선생님들은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듣고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옵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전기포트 하나. 벽에는 당직표가 붙어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공책 하나가 있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펼칩니다. 빼곡한 수식들, 밤마다 적어 내려간 것들,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의 유일한 세계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밝은 얼굴들입니다. 미래가 있는 얼굴들입니다. 박준혁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나는 그저 투명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깊은 슬픔 아래 꺼지지 않은 불꽃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도 시골 고등학교는 평온합니다. 오전 10시 30분 2교시 쉬는 시간 박준혁은 1층 화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물걸레로 바닥을 닦다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학생들이 보입니다. 야, 저기 경비 아저씨 온다. 아저씨, 화장실 휴지 없어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박준혁이 창고로 향합니다.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시키는 거 다 해주네. 그러게. 완전 식물은꾼이잖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휴지를 꺼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이미 교실로 돌아간 뒤입니다. 휴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박준혁은 한숨을 내쉽니다. 장난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11시 15분, 3교시 시작 5분 전, 3층 복도입니다. 박준혁은 복도 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습니다. 3학년 2반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열일하시네. 다른 학생들도 웃습니다. 김민수, 너도 나중에 저렇게 될지 모르지. 에이, 나는 대학이라도 가지. 저 아저씨는 대학도 못 갔을걸? 박준혁의 손이 쓰레기 봉투를 쥔 채 굳어집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봉투를 묶어들어 올립니다. 교실 안에서 웃음이 계속됩니다. 오후 1시 20분, 점심시간, 교무실 복도입니다. 박준혁은 복도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생님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요즘 청소 상태가 별로던데요. 그러게요. 경비 아저씨한테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준혁은 걸레를 멈춥니다. 오늘 아침 3시간 동안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다시 더러워진 것입니다. 교무실 문이 열립니다. 김 선생이 나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학교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사입니다. 아, 아저씨, 복도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학부모들 오시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교무실 앞에서 청소 좀 자제해주세요. 선생님들 식사 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김 선생이 돌아서며 중얼거립니다. 휴, 이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하나. 교무실 문이 닫힙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후 2시, 4교시, 박준혁은 경비실로 돌아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함성이 들립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교수님이 칭찬하던 모습, 동기들이 부러워하던 눈빛, 논문 발표 후 쏟아지던 박수. 박군, 자네는 정말 천재야. 준혁아, 너는 꼭 큰 학자가 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 경비 아저씨. 오후 3시 40분, 종례 시간. 박준혁은 1층 현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그를 지나칩니다. 한 여학생이 음료수 캔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학생은 그냥 갑니다. 학생. 잠깐만. 여학생이 돌아봅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입니다. 뭐예요? 캔 좀 주워주겠니? 에이, 아저씨가 치우면 되잖아요. 그게 아저씨 일이잖아요. 여학생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나갑니다. 박준혁은 허리를 굽혀 캔을 줍습니다. 무릎이 또 욱신거립니다. 그게 아저씨 일이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오후 5시,
학생들이 모두 떠난 학교는 고요합니다. 박준혁은 3층 복도를 걷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점검입니다. 3학년 2반 앞을 지나갑니다. 칠판에 낙서가 보입니다. 경비 아저씨, 청소나 잘하세요. 박준혁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칠판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칠판 지우개를 듭니다. 천천히 글씨를 지웁니다. 분필 가루가 흩날립니다. 박준혁은 칠판 앞에 섭니다. 텅 빈 칠판입니다. 나는 정말 그저 청소부일 뿐인가?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때 이 칠판 같은 곳에 서서 세상을 가르치려 했던 사람. 이제는 그 칠판을 닦는 사람. 박준혁은 지우개를 내려놓습니다. 교실을 나옵니다. 복도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그림자. 오늘도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오후 8시 30분. 겨울밤. 학교는 어둡습니다. 대부분의 교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3층 한 교실에서만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박준혁은 1층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봅니다. 3학년 2반 교실. 한 학생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또 저 아이구나. 일주일째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 여학생입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손전등을 집어듭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9시가 되면 모든 학생을 내보내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2층을 지나고 3층에 도착합니다. 복도가 어둡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 있습니다. 오직 3학년 2반의 불빛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힙니다. 박준혁은 교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학생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제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공책에는 지워진 흔적이 가득합니다. 연필심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문제만 풀면 되는데. 박준혁은 문고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합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여학생이 문제집을 내리칩니다. 쿵 소리가 교실에 울립니다. 과학 경시대회 이거 못 나가면 난 끝이야. 추천서도 못 받고 대학도 못 가고. 박준혁의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집니다. 도와주고 싶다. 저 아이를, 저 눈물을. 내가. 경비 아저씨가. 청소부가? 낮에 들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경비 아저씨 크크크. 청소나 잘하세요. 그게 아저씨 일이잖아요. 박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여학생이 다시 문제집을 펼칩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듭니다. 하지만 쓰지 못합니다. 그저 공책을 바라볼 뿐입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학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박준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저 문제. 3번 줄에서 경계 조건을 잘못 적용했어. 그래서 풀리지 않는 거야. 5분이면 설명할 수 있어. 아니, 3분이면 들어가자. 저 아이를 도와주자. 박준혁은 눈을 뜹니다. 교실 문을 봅니다.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불 켜진 교실 있네? 김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준혁은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어둠 속으로 김 선생이 복도에 나타납니다. 3학년 2반으로 걸어갑니다. 정민아, 아직도 있었어? 선생님. 이제 집에 가야지. 9시 다 됐어. 선생님.
이 문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요. 김 선생이 교실로 들어갑니다. 문제집을 봅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릅니다. 응, 이건 좀 어려운데. 내일 다시 봐주마. 하지만 내일이 마감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 집에 가서 쉬어. 머리 맑을 때 다시 보면 풀릴 수도 있어. 선생님, 자, 일어나. 내가 차로 데워다 줄게. 여학생이 천천히 짐을 챙깁니다. 문제집을 가방에 넣습니다. 포기한 얼굴입니다. 교실 불이 꺼집니다. 복도가 어둠에 잠깁니다. 김 선생과 여학생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박준혁은 어둠 속에서 나옵니다. 3학년 2반 앞에 섭니다. 어두운 교실을 바라봅니다. 칠판 위에 희미하게 분필 자국이 보입니다. 여학생이 풀려다 만 문제, 지워지지 않은 절망. 박준혁은 주먹을 쥡니다. 떨리는 주먹입니다.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었는데, 3분이면 충분했는데. 겁쟁이. 무슨 천재 과학자야. 무슨 박사야. 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박준혁은 돌아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 경비실로 돌아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위 공책을 봅니다. 자신이 밤마다 적어 내려간 수식들. 아무도 보지 않는 수식들. 아무 쓸모없는 수식들. 박준혁은 공책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교문 너머로 학생과 선생님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떨굽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줘야 했는데.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비 아저씨, 청소부, 그저 그런 사람. 절망이 몰려옵니다. 깊고 차갑고 무거운 절망. 오후 9시 15분. 학교는 완전히 어둠에 잠깁니다. 경비실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밝히려 했던 사람. 이제는 자신조차 밝히지 못하는 사람. 절망의 끝에서 혼자. 오후 9시 20분. 경비실. 박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의 공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흐릿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박준혁은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치겠지.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하나둘 나갔습니다. 박준혁은 처마 밑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노란 우산을 들고. 아저씨, 우산 없으세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그칠 거야.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이 쓰실래요? 박준혁은 멈칫했습니다. 학생이 자신에게 말을 걸다니. 그것도 이렇게 다정하게. 아니야. 괜찮단다. 넌 어서 가거라. 아저씨 집도 이쪽 방향이잖아요. 전에 퇴근하시는 거 봤어요. 여학생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옆에 섰습니다. 자, 가요.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어른들이 감기 걸리면 더 오래 가잖아요. 박준혁은 여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고맙구나. 둘은 우산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좁은 우산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우산을 계속 박준혁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미해졌는데도. 학생, 내 쪽으로도 우산을 좀.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 어깨가 더 크잖아요. 여학생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앞 삼거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여기서 괜찮겠니? 네. 저희 집 저쪽이에요. 아저씨도 조심히 가세요. 여학생이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노란 우산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박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아이구나. 그리고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2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물걸레가 미끄러웠습니다. 바닥에 왁스를 새로 칠한 터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박준혁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쿵,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아저씨,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여학생이 박준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 괜찮아. 고맙구나. 무릎에서 피 나요. 잠깐만요. 여학생이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가 자주 다쳐서 이거 붙이세요. 아니야. 이 정도는 아저씨, 다치면 아프잖아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였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보건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단다. 정말 고맙구나. 여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려. 저번에 우산도 같이 쓰셨잖아요. 아, 전 3학년 2반 정민이에요. 정민이구나. 좋은 이름이네. 아저씨 성함은 뭐예요? 박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박준혁이라고 한단다. 박준혁 아저씨. 이름 멋지다. 저 이제 수업 들어가야 해요. 무릎 조심하세요. 정민이가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경비실. 박준혁은 눈을 뜹니다. 기억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아이, 정민이. 아까 교실에서 울던 학생. 우산을 함께 썼던 학생. 밴드를 붙여주던 학생. 자신의 이름을 물어봐 주었던 유일한 학생. 정민이구나.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공책을 꺼냅니다. 펼칩니다. 양자역학 수식들이 빼곡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박준혁으로.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아이만큼은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 박준혁은 공책을 들고 경비실을 나섭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2층을 지나고 3층에 도착합니다. 3학년 2반. 불은 꺼져 있지만 칠판에 흔적이 보입니다. 정민이가 풀려다 만 문제. 박준혁은 교실 문 앞에 섭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습니다. 할 수 있어. 이 아이를 위해서.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준혁은 어두운 교실로 들어섭니다. 칠판 앞에 섭니다. 분필을 듭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웁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 분필 소리가 고요한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오후 9시 30분. 3학년 2반 교실. 박준혁은 칠판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분필을 쥐고 있습니다. 얼마 만일까요? 분필을 잡아본 지.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설렘이 섞인 떨림입니다. 칠판에 희미하게 남은 정민이의 풀이를 봅니다. 지워진 자국들, 좌절의 흔적들.
박준혁은 천천히 분필을 칠판에 댑니다. 스으 분필 소리가 고요한 교실에 울립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자연스럽게 수식이 흘러나옵니다. p사이 x 이퀄 a 사인 kx 플러스 b 코사인 kx. 경계 조건 적용. x0에서 p사이 0, 0. xl에서 p사이 l 0. 박준혁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20년 전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눈빛입니다. 따라서 b 이퀄 0, 사인 kl 0, k 이퀄 n 파이 오버 l, n is 1, 2, 3, e 이퀄 파이 n 스퀘어 오버 ml. 규격화 조건 a 스퀘어 l. p사이 n의 x는 루트 2 오버 l 곱하기 사인 괄호 n 파이 x 오버 l. 칠판이 채워져 갑니다. 수식이 흐릅니다. 마치 물처럼. 박준혁은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풀이, 명쾌한 논리, 완벽한 답.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래간만의 미소입니다. 그때 정민 문 앞에서 아저씨, 박준혁이 화들짝 돌아섭니다. 문 앞에 정민이가 서 있습니다. 정민이? 아저씨 아직 학교에 계셨어요? 정민이가 교실로 들어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손에 분필을 등 뒤로 숨깁니다. 우산을 두고 가서 다시 왔어요. 정민이가 자기 책상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산을 짚습니다. 날씨가 또 흐려서 내일 비 올 것 같아서요. 정민이가 돌아서려다 멈춥니다. 칠판을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저게 정민이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갑니다. 한 줄씩 읽습니다. 이거 제가 못 풀던 문제예요. 아, 그게 누가 푼 거예요? 선생님이 다녀가셨어요? 박준혁은 말이 막힙니다. 정민이가 다시 칠판을 봅니다. 손으로 수식을 따라갑니다. 경계 조건 맞아. 여기서 막혔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규격화 조건까지 완벽해요. 완벽해. 정민이가 공책을 꺼내 급하게 칠판에 풀이를 옮겨 적습니다. 박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푼 거예요? 아저씨 혹시 보셨어요? 박준혁의 손에서 분필이 떨어질 뻔합니다. 정민이의 시선이 분필 가루 묻은 손을 향합니다. 아저씨? 긴 침묵이 흐릅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내 문제를 몰래 풀어서. 정민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 나는 그냥 내가 우는 걸 봤어.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경비 아저씨라서 감이 나설 수가. 아저씨가 이걸 푸신 거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저씨. 정민아, 이 문제 김 선생님도 못 푸셨어요. 대학원생 선배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쉽게 푸셨어요. 정민이는 공책을 안으며 깊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나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내일 경시대에 못 나갈 뻔했어요. 정민이의 얼굴은 환합니다. 아저씨 혹시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비슷한 일을 했었지. 역시 저 느꼈어요. 이 풀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정민이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웃습니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그 순간 박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20년 만에 듣는 말, 자신이 쓸모 있었다는 말. 내일 경시대회 잘 보고 올게요.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그래. 잘하고 와. 정민이가 교실을 나섭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복도로 사라집니다. 박준혁은 홀로 교실에 남습니다. 칠판을 봅니다. 자신이 쓴 수식들을 봅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정민이가 학교 정문을 나서는 모습, 가벼운 발걸음, 희망찬 뒷모습. 박준혁은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이번엔 좌절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교실에 달빛이 듭니다. 칠판 위에 분필 글씨가 은은하게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속삭입니다. 야, 들었어? 경비 아저씨가 양자역학 문제 풀었대. 헐, 진짜? 그 어려운 거? 정민이가 그러는데 김 선생님도 못 푼 문제래. 박준혁은 1층 복도를 닦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선입니다. 저분이 풀었대? 와, 신기하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시선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릅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합니다. 오전 9시 30분, 교무실. 선생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정민이 문제 경비 아저씨가 풀어줬다던데요. 네, 칠판에 풀이가 적혀 있었대요. 정민이가 사진까지 찍어왔더라고요. 국어 교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선생님들이 모여듭니다. 사진을 봅니다. 이게 그 풀이래요. 저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오, 되게 깔끔한데요? 진짜 경비 아저씨가 푼 거 맞아요? 구석 자리에 앉은 김 선생이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좀 볼까요? 김 선생이 일어나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확대해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풀이를 한 줄씩 꼼꼼하게 읽습니다. 규격화, 에너지 고유값 모두 정확해. 이걸 경비 아저씨가? 김 선생님, 어때요? 맞게 푼 거예요? 맞긴 한데 인터넷에 있는 풀이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김 선생이 핸드폰을 돌려주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터넷 풀이라고? 내가 이틀 밤을 고민한 문제인데. 커피가 쓰게 느껴집니다. 오전 11시, 3교시 쉬는 시간, 3학년 복도.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 진짜 대단한가 봐. 정민이가 완전 감동받았대. 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까? 복도 끝에서 박준혁이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옵니다. 아저씨, 저도 수학 문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에이, 정민이가 풀어주셨잖아요. 저도요. 박준혁은 당황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 수업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이 흩어지고 복도에 김 선생과 박준혁만 남습니다. 김 선생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경비 아저씨, 네, 학생들 앞에서 과학 문제 푸셨다면서요? 그게 인터넷에서 본 풀이 아닙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들어 김 선생을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푼 겁니다. 직접 푸셨다고요? 그럼 증명해 보시죠. 증명이요? 네, 진짜 실력이 있으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김 선생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전자기학 문제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응용 어렵지 않은데. 어때요? 못 풀겠죠? 박준혁은 입을 다뭅니다. 망설입니다. 여기서 이러면 더 큰 소동이 날 텐데. 김 선생이 핸드폰을 거둡니다. 역시 그렇군요. 인터넷 풀이를 베낀 거였어요. 아닙니다. 그럼 왜 못 푸시죠?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김 선생이 한 걸음 다가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경비 아저씨, 학생들 앞에서 이상한 허세 부리지 마세요. 교육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아저씨는 청소나 잘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저씨 일이잖아요. 그 말, 어제 여학생이 했던 그 말이 겹쳐집니다. 그게 아저씨 일이잖아요. 박준혁의 주먹이 쥐어집니다. 김 선생이 돌아섭니다. 학생들한테 헛된 기대 심어주지 마세요. 학교 질서도 생각해야죠. 김 선생이 교무실로 향합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청소나 잘하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후 1시 교무실. 김 선생이 책상에 앉아 있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는 물리 문제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가르쳐온 이 학교에서 청소부한테 밀린다고? 학생들이 나 대신 저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내 자존심은, 내 입지는? 김 선생은 창밖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박준혁이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 풀이는 분명 수준급이었어. 아니야. 인터넷 풀이일 거야.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오후 3시 방과 후 복도에서 학생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소문은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퍼집니다. 김 선생님이 경비 아저씨한테 문제 못 풀게 했대. 진짜? 왜? 모르겠어. 근데 아저씨 아무 말도 안 하셨대. 그럼 진짜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런가? 정민이 거는 운 좋게 푼 거? 박준혁은 경비실에 앉아 창밖에 흐린 하늘을 봅니다. 침묵했어야 했나? 아니면 당당하게 풀었어야 했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 줍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무거움으로 바뀝니다. 조롱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사흘 후, 금요일 오후 2시,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입니다. 박준혁은 강당 뒤편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선생님들이 단상에 오릅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시자 현재 과학기술원 교수님이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교수가 단상에 오릅니다. 인사를 합니다.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이 시작됩니다. 박준혁은 강당 뒤쪽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조용히 듣습니다. 강연이 끝납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있는 학생? 교수님,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양자 얽힘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준혁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EPR 패러독스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데 박준혁은 고개를 가웃합니다. 하지만 입을 다뭅니다. 강연이 끝납니다. 학생들이 나갑니다. 교장이 교수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김 선생도 함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모교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사실 요즘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요? 네. 경비 아저씨가 고난도 과학 문제를 푼다는. 재미있네요. 혹시 과학 선생님이셨던 분인가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말을 안 하시고.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확인이요. 네. 문제를 내서 풀어보라고 하죠. 만약 진짜 실력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 선생의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괜찮아요. 교수님, 적당한 문제 하나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교수가 종이에 문제를 적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물리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대학 2학년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경비실로 가보죠. 오후 3시 30분 경비실 앞 교장, 교수, 김 선생이 함께 옵니다. 뒤따라 소문을 듣고 온 선생님들도 모여듭니다. 경비 아저씨, 계십니까? 박준혁이 문을 엽니다.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나오시죠. 박준혁이 밖으로 나옵니다. 긴장됩니다. 교장이 종이를 내밉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학 문제를 잘 푸신다오. 그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박준혁은 종이를 받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조화 진동자의 비선형 섭동 문제입니다. 이건 꽤 어려운데. 못 푸시겠습니까? 박준혁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을 봅니다. 기대와 의심이 섞인 눈빛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 네. 칠판을 쓰셔도 됩니다. 박준혁의 심장이 뜁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정민이가 뛰어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금세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경비 아저씨가 문제를 푼대. 진짜? 박준혁은 학생들을 봅니다. 그 중에 정민이가 있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원하는 눈빛입니다. 박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마커를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모두가 지켜봅니다. 교장, 교수, 선생님들, 학생들, 특히 김 선생의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박준혁은 눈을 감습니다. 할 수 있어. 눈을 뜹니다. 마커를 화이트보드에 댑니다. 해밀토니안 H는 H0 플러스 람다, H1, 첫 줄이 적힙니다. H 서브 0 이퀄 P 스퀘어 오버 2 M 플러스 1 오버 2 타임스 M 오메가 스퀘어 X 스퀘어 H 서브 1 이퀄 알파 X2 더 포스 섭동 이론 적용 이 서브 N 이퀄 이 서브 N 이첨자 0 플러스 람다 이 서브 N 이첨자 1 플러스 람다 제곱 이 서브 N 이첨자 2 플러스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화이트보드를 봅니다. 박준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식이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따라서 이 서브 N 위첨자 1 이퀄 3 알파 H바 스퀘어 오버 4 M 오메가 스퀘어 타임즈 2N 스퀘어 플러스 2M 플러스 1 2차 보정항까지 계산이 이어집니다. 복잡한 행렬 요소 계산. 하지만 막힘이 없습니다. 최종 답. 이 서브 N 근사적으로 같다. H바 오메가 괄호 N 플러스 1 오버 2 괄호 플러스 3 알파 H바 스퀘어 오버 4 M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괄호 2N 스퀘어 플러스 2M 플러스 1 괄호 플러스 엘립시스. 박준혁이 마커를 내려놓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수식으로 가득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완벽합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섭동이론 적용부터 행렬 요소 계산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준혁은 김 선생을 봅니다. 그리고 교장을 봅니다. 학생들을 봅니다. 긴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박준혁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IT 물리학 박사입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MIT에서 양자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 23편을 게재했고 그중 3편은 네이처와 센스에 실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립니다. MIT, 저기 완전 최고 대학 아니야? 네이처에 논문이 실렸다고? 혹시 박준혁 박사님이십니까? 2003년 양자정보이론 논문을 쓰신. 네. 교수의 입이 벌어집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 논문으로 공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계셨습니까? 김 선생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집니다. 완전 천재잖아.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정민이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교장이 황급히 박준혁에게 다가갑니다. 박사님, 왜 이런 곳에서? 아니,
신뢰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야기가 길리다. 하지만 지금은 박준혁이 학생들을 봅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도에 고요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다릅니다. 존경이 담긴 고요입니다. 화이트보드의 수식이 형광등 아래 빛납니다. 20년 만의 귀환, 세상 앞에 선 진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후 4시, 교장실, 박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교장과 초빙된 교수가, 구석에는 김 선생이 앉아 있습니다. 경비복 차림의 박준혁은 불편해 보입니다. 박사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박준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침묵 후 창밖의 노을을 바라봅니다. 이야기가 깁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과거를 꺼냅니다. 2005년까지는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RN에서 픽스 입자 검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교수의 눈빛이 빛납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고요? 하지만 그해 여름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교장실은 조용해집니다. 박준혁의 손이 떨리며 찻잔이 흔들립니다. 아내는 현장에서, 딸은 병원에서.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죄송합니다. 박준혁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딸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죠. 엄마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항상 웃고 있었는데. 말이 잠시 끊깁니다. 깊은 숨을 내쉽니다. 장례를 치르고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한 과학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가족도 지키지 못했는데.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교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학교를 지나게 됐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세상을 바꿀 힘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박준혁을 봅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 오셨던 분이 박사님이셨습니까? 네. 하지만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 선생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런데 왜 정민이를 도와주신 겁니까? 정민이가 우는 걸 봤습니다.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를, 제 딸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수님, 오늘 일로 소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경비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 과거도 이름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장과 교수가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김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박준혁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게 뭐라고, 10년 가르친 게 뭐라고 박사님 앞에서 감히 청소부라고, 허세라고.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목소리. 용서해 주십시오. 박준혁은 김 선생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은 이 학교를 10년간 지켜온 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논문보다, 네이처 게재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이들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김 선생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저는 도망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남아서 싸운 분이죠. 함께 합시다. 이 아이들을 위해.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실 창으로 석양이 비쳐듭니다. 따뜻한 오렌지 빛이 방 안을 채웁니다. 슬픔 위에 피어난 새로운 희망의 빛. 박준혁은 창밖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딸아, 아빠는 여기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단다. 내가 꿈꾸던 세상을 이 아이들이 만들어 갈 거야. 노을이 깊어갑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출근길의 경비 아저씨, 식당의 배달 기사님, 지하철의 청소부.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나요? 이름을 불러본 적 있나요? 우린 너무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겐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상처, 잃어버린 꿈.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해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평범한 사람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누군가의 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스승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